자, 그러면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가공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상단 가공, 그래서 도면 분류 작업을 했고요. 바닥 가공하기 위해 도면 분류 작업, 그 다음에 측면 가공으로 해서 레이어로 도면 분류하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상단 가공부터 1차로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상단 가공 레이어로 해놓고요. 그리고 원점 기준을 정한 다음에 도면 배치까지 하고요. 재료 설정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단 가공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가공 계획도 살펴봤는데요. 상단 가공의 가공 계획이 1차로 80파이 페이스 커터로 윗면 1mm 날리는 것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 커터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이스 커터 작업을 하는데 공구가 80파이를 선택했고요. 자, 그러면 페이스 커터가 이 공작물을 칠 때 공작물의 폭이 얼마인지 한번 다시 볼게요. 공작물 설정에 가면 자, 공작물의 폭이 70mm입니다. 그럼 80파이로 페이스 커터로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mm다. Y축 공작물 사이즈가 100mm라 하면 80파이로는 한 번에 못 쳐요. 그러면 최소 2번 이상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 커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가공 경로 탭을 선택을 하면요. 그래서 윤곽 가공, 드릴 가공, 다이나믹. 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왼쪽이 2D 가공이고요. 그 다음 그 옆에 3D 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2D 가공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3개밖에 없지만은 여기서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면 그 다음에 면 가공, 그 다음에 다이나믹 가공, 포케 가공. 그래서 아래쪽을 누를수록 가공의 종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는요, 제일 상단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아이콘 갤러리 확장을 선택을 하면 전체 이렇게 확장되면서 가공 종류, 2D 가공 종류가 전체로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공은요, 페이스 커터 작업은요, 여기 보면 면 가공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면 가공.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내려면 여기서 면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가공의 종류를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요. 이 체인 작업 창에서 전체 범위에 되어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값의 선택은 여기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니까 얘가 한 번에 다 안 잡혀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안 잡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이 그래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한 번에 안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냥 출발점, 초록색이 출발점이고요. 쭉 출발점 따라가다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방향으로 갈 건지 빨간색 방향으로 갈 건지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다음에 분기점에서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조각이 돼 있어가지고 선택 클릭 횟수가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 취소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콘 선택 취소. 자, 가공의 종류 창도 닫겠습니다. 일단은 보존은 아니오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를 가공을 할 때, 이 부분을 가공할 때 도형 요소가 이렇게 조각이 나 있어서 외곽에 한 번에 체인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각 나 있는 이 도형을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각 나 있는 도형을 편집을 해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본 탭에서, 리본 메뉴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수정 목록이 있는, 명령이 있는 항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점도용 요소 그리는 명령, 직선 요소 그리는 명령, 원호도형 그리는 명령, 그래서 스플라인 그리는 명령, 커브 도형 생성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정에 보면요. 여기서 수정에 보면 첫 번째 트림 자르기 확장의 옆에 삼각형 플라이 아웃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요. 자, 서브 메뉴. 여기서 점 위치 지정 아래쪽에 삼각형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요. 원호에 보면 끝단점이 있는 부분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요. 사각형 아래쪽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도형 연결은요. 그래서 요게 수정 명령의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는 명령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요소 연결 그래서 조인 명령을 선택을 해서 자, 연결할 거 마우스로 요거 선택하고요. 여기에 1차로 한번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도 마찬가지로 연결할 요소 3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선택 완료 그 다음에 적용 얘도 하나의 요소로 만들어졌고요. 자, 도형 연결을 하는데 참고로 얘랑 얘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직선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령이 종료가 됐었네요. 확인이 눌러졌나 보네요. 선택을 먼저 했고 다시 도형 요소 연결 그리고 적용 선택 완료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하나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마침 여기도 조각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결을 하면 나중에 이 안쪽을 포켓 가공을 할 때 얘가 연결되면 체인으로 이쪽에 안 걸려버려요. 체인으로 이쪽으로 가공이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도형 연결을 할 때 이 부분하고요. 요것만 선택을 할게요. 가운데는 선택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포켓팅 가공을 할 때 이렇게 연결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포켓팅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필요한데요. 얘랑 연결을 하면 자, 양쪽으로 잡고 다시 이스케이프 눌러서 다시 요소 연결해서 자, 위쪽 2개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틈새 채우기 얘랑 요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붙어요. 붙으면서 하나로 연결. 떨어져 있는 것도 틈새 채우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면 그냥 확인 선택 완료하고요.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가 하나로 이렇게 활성화가 흰색 점선으로 이렇게 하나로 활성화돼요. 이 부분을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조각난 거 여기랑 여기에 있었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틈새 채우기.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확대해 보니까 요게는 그래서 필렛을 할 때 요게는
자, 요게 직선 같은 경우에는 트리밍이 됐는데 요게는 트리밍이 안 됐네요. 자, 요거는 잘라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조각난 것도 있는데, 자, 나중에 이제 포켓 가공을 할 때 체인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사각 포켓을 잡아줘야 돼요. 체인으로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도형을 연결하고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트림 자르기 확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체인을 잡을 때 얘가 이쪽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분기점이었으면 체인으로 이쪽으로 연결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서 트림 자르기 확장을 사용을 해서, 자, 방법에서 여기에 보면 트리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림. 그 중에서 방법에 자동 트리밍. 그래서 마우스로 삭제될 곳을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 자동을 경계로 돼버렸네요. 자동이, 잠시만요. 여기 자동이, 이스케이프를 누를게요. 자동이 지금, 얘를 삭제를 되고요. 한 요소처럼 돼버렸네. 자동이 지금 안 먹었는데. 그래서, 트림의 한 요소는, 그래서, 트림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때 대상을 선택할 때, 남겨질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경계 요소는 원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한 요소 트리밍.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단축키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한 요소 트림입니다. 한 요소 트림. 그러면 예시를 보면 자, 한 요소의 트리밍에서 예시를 보면 첫 번째 트림 대상을, 얘가 예시고요, 얘가 결과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에서 트리밍이 되고요. 그러면 수직선이 트림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교차되는 이 수평선이 경계 도형이에요. 그럴 때 예시를 잘 보면 클릭하는 곳, 십자가 있는 곳이 클릭하는 포인트입니다. 클릭하는 곳이 남겨져요. 예시 2를 보니까 아래쪽이 남기기 위해서 트림 대상 할 때 아래쪽을 여기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림 대상 선택할 때 남겨질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경계 직선을 선택을 하는 게 한 요소 트리밍입니다. 다시 볼게요.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트림의 타입의 트림, 방법의 트림의 1요소, 한 요소. 그래서 먼저 여기가 잘려져야 되니까 트림 대상이 수평 직선이에요. 남겨질 부분 왼쪽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계 요소 원호를 선택해서 이렇게 트리밍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 그러면 요게 도형을 보면, 이쪽에 보면 제가 기존에 있는 선이 있었고요. 여기에 사이, 양쪽 사이 연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제가 등각 상태로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긴 직선 하나가 있고요. 참고로 요 사이에 기존에 있던 짧은 직선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같은 곳에 중복 요소가 짧은 거 있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 다음에 긴 요소 요만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랑 기존 짧은 거랑 긴 거랑 해서 선택이 좀 어려운데요.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 명령에 보면 창을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본 메뉴 탭에 보면 이동 탭이라고 있고요. 이동의 평행 이동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동의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짧은 거랑 긴 거 선택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래서 셀렉션 툴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셀렉션 선택 툴바입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선택의 옆에 플라이 아웃 버튼 눌러 잠깐만요. 네. 자, 이게 윈도우 선택이 아니고요. 자, 이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요. 왼쪽 부분에 보면 선택 방법에 삼각형 플라이 아웃 버튼 누르면요. 선택의 자동, 체인 선택, 윈도우 선택 그래서 다각형 윈도우 선택, 단일 선택, 영역 선택, 벡터 선택이 있는데요. 선택 방법에서 체인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로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이 선택이랑 클릭한 도형이랑 끝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잡는 게 요만큼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완료를 한 다음에 자, Z축 방향으로 파란색이 Z축 방향이에요. 정분값에 자, 작업 방법에 이동을 하고요. 방법에 이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조금 내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 요게 3mm 가공되는데요. 마이너스 3까지 내려볼게요. 굳이 내릴 필요 없는데요. 자, 이제 도형이 복잡할수록 나중에 체인으로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해서 체인을 선택을 하려면 필요한 요소를 층별로 Z축으로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해놓으면 나중에 좀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선택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층별로 나누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Z축으로 마이너스 3 주고요. 그리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3mm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자, 다시 체인 선택 방법에서 이번에는 여기 선택을 합니다. 요만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완료하고요. 동일하게 정분값에 마이너스 3이고요. 적용. 자, 이제 문제는 여기가 짧은 도형이 있어요. 마우스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하이라이트 되는 거. 흰색 점선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그 영역 표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냐면요. 지금 커서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되는 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 끝에까지. 자, 그럼 여기 이 직선은 70mm 짜리란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요쪽 가운데점에서 움직입니다. 가운데 움직일 때마다 마찬가지로 커서 위치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되는 게 이렇게 지금은 70mm 구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짧게 표시되는 구간이 있어요. 중복이 돼 있는데 자, 커서 위치가 제가 어디쯤이었냐면요. 대략 한 이쯤이어서 커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살짝 중심이 아래쪽으로 돼 있을 때 그때 하이라이트 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짧은 구간이죠. 이때 클릭을 하면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짧은 선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고 나서 클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체인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한 번에 잡혀버려요. 근데 나는 단일 요소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선택 방법에 한 번 결정하면 이 체인이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자, 선택 취소를 눌러주고요. 자, 요번엔 체인 선택이 아닌 게 아니고요. 단일 요소, 클릭한 요소 하나만 선택을 하겠다 할 때는 셀렉션 툴바에서 옆에 선택 방법에 플라이 버튼을 눌러주고요. 단일, 싱글 단일로 해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짧은 요소 하이라이트 될 때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짧은 요소, 겹쳐졌을 때 짧은 요소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 완료하고요. 해서 작업 방법에 이동해 그 다음에 정분값의 Z축으로 마이너스 3 그리고 자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포켓팅 가공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필요한 요소는 가운데 요거 요소랑 그 다음에 여기 분할되어 있는 거랑 요거랑. 근데 얘가 필요한데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얘 하이라이트는 끝에까지 가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뺄 거예요. 양쪽 두 개는. 참고로 이 원어랑 에서 크로스 교차되는 게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한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마우스로 선을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분할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분할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게 없는 겁니다. 실행 취소 컨트롤 Z.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걸 가지고 포켓 가공을 해야 되고요. 참고로 여기 3mm 이쪽에 먼저 1차로 날려줘야 돼요. 단작업할 때. 그때는 이 도형이 필요합니다. 반대편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은 떨어져 있으니까 도형 연결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얘랑은 도형 연결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이어프레임에 가서 자, 트림 자르기 확장해서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요소 연결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하고요. 텀새 채우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완료한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얘랑은 이 부분 3mm 날릴 때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포켓 가공을 할 때 활용해야 돼요. 자, 포켓 가공하는데 얘랑 요소 사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체인으로 안 잡혀요. 그러면 이 선을 여기까지 확장 해서 연장을 할게요. 연장. 그래서 연장을 하겠습니다. 연장. 자, 그러면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트림 자르기 확장. 자, extend 연장이란 명령은 마스터캠에 따로 명령 아이콘은 안 보이지만 없지만은 마스터캠은 트림 명령이 extend 연장을 내포하고 있어요. 연장이라는 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도형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을 때 이렇게 잘라내겠다. 그러면 트림 한 요소 트림의 1요소 그래서 트림 대상 여기다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도형을 얘로 경계로 잡았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거요. 연장될 거. 이 선이 짧은 게 이 원호 경계로 해서 원호가 경계 도형이고요. 그 다음 이 선이 연장될 도형이에요. 그래서 연장될 도형을 선택하고 경계를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트림으로 실행을 하도
교차되고 삐져나왔으면 트리밍 되고, 지금처럼 교차되고 짧으면 연장이 먹어요. 그래서 트림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장 명령은 여기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용어를 이제 연장으로 했고요. 확장은 여기서 extend입니다. 그래서 확장될 도형을 얘를 클릭을 하고요. 경계 요소를 선택하면 이렇게. 자, 화면을 회전을 시킬 겁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동을 하면 화면이 이동이 되고요. 이동을 회전으로 전환할 때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Extend, 연장될 도형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요. 참고로 얘는 이렇게 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 위에 거 선택하고요. 경계. 한 요소로 하도 되고요. 또는 방법의 두 요소. 직선, 원호. 직선, 원호 해서 두 요소로 작업을 하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조각 나 있는 거 있는데요. 얘는 다시 원래대로 조인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자르기 확장해서 플라이 아웃 버튼 누르고요. 요소 연결. 조각 나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최종 확인,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참고로 연결을 안 해도 돼요. 체인으로 한 번에 잡아서 조각 난 상태로 해서 체인에서 가공을 해도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G코드 좌표가 조각 나 있는 끝점의 좌표가 사이가 좌표가 추가로 경로가 길어집니다. 추가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면 좌표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요. 조각 나 있으면 여기 하나, 조각 난 거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가 G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켓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Z축 아래쪽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분류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 커팅 작업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탑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가공 경로 탭을 선택을 하고요. 면 가공을 선택을 한 다음에 체인으로 자, 요번에는 중간에 분기점이 없어요. 조각 난 것을 연결하니까 여기 클릭하니까 외곽이 한 번에 잡혔어요. 나중에 요걸 이용해서 외곽 테두리 가공을 할 때도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연결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가공의 형태는 표면 가공이고요. 면 가공이 들어왔지만 페이스 커터 표면 가공 또는 가공의 종류를 윤곽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가공의 종류를 포켓팅 가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슬롯밀 가공이나 모델 못하기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종류를. 참고로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래서 표면 면 가공입니다. 체인을 잘못 선택을 했다. 도형 체인에 한 개 선택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기존의 선택을 해서 취소할 때, 한 개 선택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추가 선택을 하겠다 할 때는 여기서 화살표 아이콘 눌러서 다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추가 선택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가공의 종류 형태는 선택이 끝났으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공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공구 선택은 목록에서 내가 찾아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취소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보면
추가 조건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래요. 자, 여기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두 번째 공구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공구 정의 창이 나타나고요. 밀린 공구 중에서 공구의 모양을 보고 종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페이스 커터, 페이스 밀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공구의 형태가 선택이 끝났으면 다음에는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도형 정의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다음을 선택을 해도 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다음을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절삭지름, 페이스 커터가 80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80 입력하고요. 엔터. 그런데 공구 형태 모양이 해서 사라졌어요. 이미지가. 자, 절삭지름 두 번째 지름을 초과합니다. 절삭지름 80파이인데 두 번째 지름이 80보다 작아서 모양이 생성이 안 된 거예요. 80보다 같거나 크면 돼요. 그냥 편의적으로 9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솔도 지름, 샹크 지름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요것만 두 개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다음 넘어가거나 또는 끝내기를 하셔도 돼요. 속성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다음에 들어가면 공구에 대한 보정가,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음에 안 넘어가고 마무리를 다 안 했는데, 속성 마무리 안 했는데 끝내기를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끝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자동으로 공구 번호 1번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공구 정의를 했을 때 페이스 커터를 8번에 우리 머시닝 센터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 커터는요, 그래서 머시닝 센터에서 공구 세팅이 준비가 벌써 돼 있는데요. 그게 8번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번호에다가 8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절삭 조건, 주축 회전수, 그 다음에 이송속도, Z축 이송속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거, 절삭 조건을 결정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지금 예시로 주어지는 절삭 조건으로 되도록이면 가공을 해주세요. 자, 회전수는 4000rpm, 죄송합니다. 3000rpm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송은요, 1500rpm으로 해주시고, Z축 이송은요, 요거는 그냥 600으로 그대로 갈게요. 자, RPM은 3000rpm에 페이스 커터에서 XY로 움직이는 이송 속도, 피드는 1500, Z축으로 내려가는 피드는 600. 요거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홀더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건너뜨시고요. 자, 카테고리에서 다음에는 절삭 파라미터. 깊이 가공은 페이스 커터로 1mm 날릴 거니까 깊이 가공은 필요 없어요. 해제. 참고로 이 깊이 가공이 아래쪽에 표시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버튼이 이렇게 돼 있어서 플러스 버튼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값은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고요. 간략하게 표시가 돼 있고, 플러스를 누르면 펼치게 돼서 이렇게 세부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래 세부 조건을 보겠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펼치기, 다시 마이너스 버튼 누르고 접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